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 연휴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립과 함께. 그런데 오늘은 이제 월, 화, 수 연휴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증시가 너무 좋지 않은데요. 그 와중에 공매도 상위 기업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넷플릭스에서 금요일날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가 공개 하루 만에 전세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2의 오징어 게임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TMI로 저 길을 첫날에는 6편 다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에 보기 시작해서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봤습니다. 자, 일단 저 기릿은 뭔가 실증을 잘 내는 타입인데요. 그런데도 무려 12부작이나 되는 이 드라마를 끝까지 봤다는 것에 대해서 저 기릿은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기분들도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용이 엄청나게 짜임새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기력 논란 이런 것들도 살짝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플러스 한국형 신파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스토리 자체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나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다면은 이번 연휴에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자로서의 덕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북한이 설날 기념일까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쏘던 다른 미사일이랑 조금 다른데요. 4년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최대 수위 도발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도 정말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공매도 관련된 소식이네요. 이달 공매도 1위 과연 어딘가 봤더니 LG화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네이버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보니까 잠깐만, LG엔솔도 코스피 100에 편입되면 그때부터 공매도가 가능하겠네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 이러한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LG엔솔 MSCI 조기 편입 그리고 공매도는 3월 1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시작한다고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 LG엔솔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흘러 LG엔솔 주가가 쭉 오르다가 어느 순간 딱 떨어지는, 지금 현재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공매도의 먹잇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LG엔솔을 한 진짜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홈런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 정도를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기사인 공매도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론만 보도록 할게요. 22년 1월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러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 1월 이 한 달 동안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LG화학, 2등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네이버, 삼성 SDI, 크래프톤, 셀트리온, 카카오, LNF, 에코프로비엠, 여기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가 쏟아지니까 주가 흐름도 당연히 나빴다고 볼 수 있겠죠. 크래프톤 마이너스 40%,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30%,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34%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공매도에게 공격받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크면은 공매도 거래대금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공매도 거래대금이 아니라 이렇게 총 거래량 중에 공매도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량 중에 공매도 거래량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군가 봤더니 1등 호텔신라 무려 28%가 공매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냥 공매도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등부터는 아무레퍼시픽, 코엔텍, SKIT, BGF 리테일, 헬릭스미스, 카카오뱅크, 고영, 동국제약,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의 공매도 비중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쏟아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솔직히 보면은 그냥 사후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 그 이유는 공매도의 메커니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공매도가 뭘까요?
맞습니다. 없는 주식을 갖다 판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려 그 가격에 다시 사 그 차익을 먹는 그 방식이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기릿이 삼성전자를 딱 봤더니 야 지금부터 한 10%는 떨어지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딱 해봤는데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 생각이 뭔가 봤더니 바로 공매도죠. 그래서 저 기릿은 히릿한테 가서 지금 현재가 10만원인 삼성전자를 100개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 기릿은 이제 소정의 이자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기릿은 바로 그 삼성전자를 100주를 갖다 판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딱 흐르니까 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 뒤에 삼성전자 가격이 딱 9만원이 된 거죠. 그때 저 기릿은 오케이 내 말이 맞았네 이렇게 말하며 다시 시장에서 9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100주를 딱 산 다음에 그 100주를 그대로 히릿에게 갚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 기릿은 삼성전자 한 주당 만원씩 곱하기 100주니까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히릿은 소정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이길이 야 주가가 떨어졌잖아. 그러면은 히릿도 100만원 손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존리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식은 절대 파는 게 아니다. 그냥 모아가는 거다. 그래서 히릿에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10% 빠지든 말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자라도 몇 프로 받으니까 이게 더 땡큐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결국은 다시 갚아야 되는 물량이죠. 그리고 그걸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주가가 쭉쭉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매도 치면은 진짜 완전 박살이 납니다. 공매도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매도도 이 회사가 상장 폐지할 때까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먹고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A라는 주식에 갑자기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붙어서 주가 하락이 더욱더 심화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야 이거 더 이상 떨어지기는 너무나 이제 싼 거 아니야 낙폭과대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때 공매도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맞습니다. 이제는 그 공매도를 갚아야 되죠. 쇼 커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은 바닥권에 되면은 다시 또 사는 경향이 있는데 떨어질 때 공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쇼 커버할 때는 다시 또 공매도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결론은 최근 들어 공매도량이 많이 늘었던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주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빠지긴 힘들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은 쇼 커버링을 등에 업는 그러한 투자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주가가 하락한 공매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월달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절대 이런 기업들을 무조건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떨어지는 칼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쇼 커버링이 들어오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플러스 야 이 주식은 진짜 지금부터 사서 한 2-3년 들고 가면은 정말 대성하겠다 이 정도의 확신이 있는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 자료는 코스피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을 보는 건데요. 1등이 어딘가 봤더니 롯데관광개발 무려 7.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10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 7.8개는 공매도를 현재 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공매도량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금부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의견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코스닥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코스피고요. 이거는 코스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연휴가 아직 3일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 시작 전인 수요일날 더 정확하게 보고 오늘은 진짜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짜 떨어지는 칼날 박스를 완벽하게 깨고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금요일날 반등의 성공을 조금은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떨어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2600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120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다음주 목금에는 어떠한 차트를 만들어낼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를 깨고 쭉 내려가서 지금 현재 873,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낙폭이 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의 주봉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120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은 이 정도면 3조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 대신에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지만 금융투자 매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야, 그렇다면 누가 샀나 봤더니 연기금이 무려 1조를 넘게 산대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을 제외하고는 연기금이 무려 이번 주만 1조원 넘게 매도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진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달러가 미쳤습니다. 1211.5원, 이런 수치를 코로나 다음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달러가 잠잠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진짜로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I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86.82달러. 다음으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출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우산업 1.6% 상승, 나스닥 무려 3.1% 상승, S&P 500 2.4% 상승으로 아주 매우 나이스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 때문이죠. 애플이 깜짝 실적을 해서 무려 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도 같이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 결국은 나스닥이 3% 넘게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 점심시간 기준 현재 비트코인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4,7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연휴 기분 내시면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팔았는데 그 와중에 산 게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LG엔솔 무려 2조 2천억 매수, 그리고 다음으로 산 게 뭔가 봤더니 타이거 코스피, 카카오페이, 코덱스 200, 카카오뱅크, 농심, ABL바이오, 한국항공우주, DB하이텍, SD바이오센서, 한미반도체, 두산중공업,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넷마블, LX세미콘, BJ프리테일, 하나생명, 코덱스 코스피를 매수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LG화학, SK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SK바사, LG머티리얼즈, 고버스, 하이브, 휴마시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에코프로, KT, 삼양식품, 메리츠금융지주, LG생건,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많이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레버리지, 삼성 SDI, 코스닥 레버리지,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코덱스 200,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LG전자, 에코프로비엠, LNF, 위메이드, 삼성전기, SKIT, 그래프톤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타이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일단 월요일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효성TNC 둘 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7%, 10%씩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마 이때부터 이번 주 증시가 아주 박살이 날 거다, 그러한 징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월요일부터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운 최고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 이런 걸 내렸다고 해서 야, 이거 진짜 전쟁이라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 부분이 미뤄졌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날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13,000명, 그리고 오늘 또 17,000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부자 거래 수사 인정한 에코프로비엠. 자, 이 소식도 진짜 충격이었죠. 이 모든 게 이번 주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LG엔솔이 상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버벅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꼭 기업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기관 수익이 완전 폭망해서 다음 주에 공모할 예정이었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철회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별게 없겠죠. 일단 월, 화, 수 설 연휴 휴장입니다. 중국 대만도 휴장이고 홍콩도 조기 폐장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대선 토론회가 개막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요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 유가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ECB 그리고 영국 BOE 기준금리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진짜 깜짝 놀랄걸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끼네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알파벳, 스타벅스, 엑스모빌 등등등
그리고 수요일 메타, 퀄컴, 목요일 대신증권, 롯데정밀화학 등등등,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하나투자증권, 한화생명,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휴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 기리스는 또 내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